스포티지 투명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는 엔진 부분이고요. 엔진, 미션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염화칼슘이 알루미늄 부품에 닿아버리면 백화 현상이 발생되죠. 여기는 앞쪽 멤버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홀 속에는 투명 코팅제와 이너왁스를 이용해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곳으로 염화칼슘이 스며들죠. 여기 앞쪽 멤버 용접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곳을 따라서 부식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신차를 사게 되면 그런 곳 녹방지 필요하죠. 여기는 앞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인데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이렇게 흘러서 구멍 속 안쪽으로 다 스며들죠. 그럼 그것이 흐르면서 여기 부식이 있는 부분 이런 곳으로 머물게 됩니다. 물 배수구는 사실상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흙모래라든가 염화칼슘, 세차물 이런 것들이 여기 하단 부분에 머무니까요. 그런 것도 녹방지 필요하죠. 바닥면 쪽 보겠습니다. 바닥면 쪽을 보면 언더코팅 이렇게 군데군데 되어 있는데요. 이거의 목적은 자동차 녹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 흡수가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바닥 겉면은 사실상 부식이 좀 덜 나는 곳이고요. 이렇게 접합 부분 이런 곳이 녹이 잘 나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접합 부분 이런 곳이 녹이 잘 나니까요. 자동차 녹방지 하고 싶으면 바닥 겉면에 두껍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 속면 부품과 부품 사이 이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하신 것이 좋습니다. 여기 뒤쪽 서스펜션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흐르죠. 볼트나 너트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자동차 녹방지 염화칼슘이 머무는 그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하신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뒷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인데요. 방지 매트 시공이 되었습니다. 네 바퀴 모두 방지 매트 시공을 하고 나서 신슐레이터로 다시 한번 시공을 합니다. 그럼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곳은 녹이 좀 덜 나고요. 여기 작은 틈새 부식이 있는 부분, 용접 부분, 볼트, 너트 이런 곳이 부식이 잘 되니까요. 자동차 녹방지는 이런 곳에 두껍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돌팀으로 녹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두껍게 코팅을 해야지 자동차 부식 방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팀으로 녹이 나는 것이 아니고 물로 변한 염화칼슘이 작은 틈으로 스며들면서 부식이 발생이 되니까요. 예전 방식 그대로 자동차 녹방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투명 코팅 장점을 보겠습니다. 투명 코팅은 바닥 겉면, 바닥 속면, 볼트, 너트, 전기장치, 센서, 커넥터 이런 곳에 모두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염화칼슘이 묻어도 하부 세차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코팅 나라 보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주행 중 사고나 부품 교환, 바닥 긁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어도 10년 동안은 무조건 무상 시공되니까요. 코팅 나라 보증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투명 코팅 한지 대략 한 12년 정도 됐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 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스포티지 엔진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앞쪽 플라스틱 부분 코팅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룸이 깔끔하죠. 엔진룸 코팅의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 먼지, 염화칼슘 가루에 의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팅제가 건조가 되고 나면 커넥터, 센서 잘 빠지고요. 무상 수리받는데 지장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엔진룸 안쪽으로 염화칼슘 가루가 유입이 되는 경우 많이 있고요. 세브레 볼트 전기 차량을 보면 엔진룸 저렴 코팅이 시공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사는 지역이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다라고 생각되면 언더 코팅을 할 때 엔진룸 저렴 코팅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